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왜 나토의 확장 저지라는 명분 뒤에 숨어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면서까지 이 잔혹한 침공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과거 1991년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던 시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핵무기 약 1700기를 보유한 채 독립을 선언하며 단숨에 세계 3위의 핵 강대국으로 발돋움하죠.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국경을 맞댄 이웃 이상의 매우 복잡하고 끈질긴 역사의 실타래로 얽혀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서 시작된 키예프 루스를 자신들의 고향이자 국가적 뿌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역사적 유대감보다 훨씬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전과 주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반납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합니다. 당시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약속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러시아의 침공을 명백한 배신이자 국제법 위반이라 부르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갈등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오렌지 혁명이었습니다. 친러시아 정권의 부정선거에 분노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서구 유럽의 가치를 따르려는 서부 지역과 러시아와의 유대를 중시하는 동부 지역 간의 균열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자국 안보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토의 세력이 러시아 국경까지 좁혀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전황의 변화는 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로 친러시아 정권이 무너지면서 발생합니다. 러시아는 이 혼란을 틈타 흑해의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점령하고 병합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교전이 8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가스관을 잠그는 에너지 무기화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며 우크라이나를 끊임없이 압박했죠. 이것이 바로 4년 가까이 이어진 전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켜켜이 쌓여온 증오의 역사이자 거대한 폭발을 앞둔 화약고의 실체였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며 침공을 시작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 작전이라 부르며 단 3일 만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겠다는 오만한 계산을 세웠죠. 하지만 러시아의 계획은 시작부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수도 사수를 결심했고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의 거대한 전차 군단을 도시 외곽에서 격파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정역전에 실패한 러시아는 전략을 바꾸어 동부와 남부를 집중 공략하는 잔혹한 장기 소모전으로 전쟁의 양상을 전환합니다. 현재까지 약 4년 가까이 이어지는 이 지루한 공방전 속에서 전선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참호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부족한 탄약을 메우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받으며 전쟁의 규모를 더욱 키웠고 이는 한반도의 안보 지형까지 뒤흔드는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었죠.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과 FM-16 전투기를 지원받아 러시아 본토의 탄약고를 타격하며 물러서지 않는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더욱 극심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부어 도네츠크주의 전략적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를 장악하려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을 집중 공격하여 추운 겨울을 나는 민간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 본토의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점령한 채 이를 향후 평화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하려 버티고 있죠.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한 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사라져가는 참혹한 소모전이 4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냉혹한 실상입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오늘날의 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며 전 세계는 핵전쟁이라는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핵 사용 기준을 대폭 낮추는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하며 언제든 파멸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승리를 넘어 서방 세계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인류의 운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 경제 또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을 철저히 무기화하여 전 세계를 인질로 삼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지구촌 곳곳이 극심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고 곡물 수출항을 봉쇄하는 방식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 전 세계 모든 가정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 역시 기록적인 국방비 지출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리로 인해 경제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승자 없는 전쟁 속에서 양측 모두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교착 상태 속에서 국제사회의 물밑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 4년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미국과 유럽은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는 방식의 평화 계획안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출구를 찾아주려는 복잡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령지 전체를 자국 영토로 공식 인정하라는 러시아의 강압적인 요구와 단 한 뼘의 영토도 포기할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의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점령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이 장거리 미사일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정역 허용하면서 전쟁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연일 수만 대의 드론이 자폭 공격을 감행하고 땅 위에서는 처절한 고지전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평화의 길을 찾으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전쟁의 규모가 거대한 국제전 양상으로 번진 지금 이 비극은 과연 어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하늘을 뒤덮은 드론의 눈은 이제 전장에서 숨을 곳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병사들은 머리 위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죠. 과거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해진 타격 능력은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적인 파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도시의 잔해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현실은 인류 문명이 쌓아온 평화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또한 정보전의 양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디지털 세계를 뒤덮으며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힘든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이 갈라지는 모습은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에너지 패권과 지정학적 이익이 얽힌 이 체스판 위에서 희생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파괴의 흔적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과 불탄 전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쌓아 올린 국제 질서와 평화의 약속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뼈아픈 기록입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국제적인 합의가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는 냉혹한 힘의 논리를 다시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와 식량이 어떻게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여
지구 반대편의 일상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처절한 항전은 자유와 주권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실체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반면 러시아의 침공은 낡은 민족주의와 팽창주의가 21세기 문명 사회에 얼마나 거대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루한 전쟁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쟁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보다는 양측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물적, 인적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총성이 멈추는 동결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소모전을 통해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적 신뢰와 법치가 살아있을 때만 유지된다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함, 뒤에는 수많은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힘의 균형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죠.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먼 유럽 대륙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의 주권은 국제법의 문장만으로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차가운 교훈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정치가들의 서명이 담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더 이상의 파괴가 무의미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과 강력한 국제적 연대입니다.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이 전쟁의 참혹함과 그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과 끝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